샬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브르타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브르타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지고 함께한 지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내일이면, 다음 주면은, 이제 2장이 남았는데 2장이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의 책이라서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분량적으로는 다음 주면은 책 한 권을 다 함께 정리해드린 결과가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장을 이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장에 대해서 7장 해석을 평가하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해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각자 마음속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이 각각 다른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읽기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가 깨어보니 공룡은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은 각각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 안에서도 실습을 위한 문장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에요. 잠시 이렇게 시간 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나름의 해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신 건 약간 당황스러움이셨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문장 하나 딱 던져놓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이런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매우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맨 첫 번째 이유인 누락된 정보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문장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읽기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이 문장을 자체를 봤을 때 여기서 그러면 읽기만 말하는 건지 읽기와 쓰기나 말하기 다른 것을 다 포함한 것 중에 읽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포함하는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읽었어도 서로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이제 아까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해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각각 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가 나름의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내가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 또는 나의 선입견 등의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바로 그 추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각자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 머리에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른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브르타 해석을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이저라는 그 학자의 빈칸 채우기 독서법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저의 빈칸 채우기 독서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학습지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중간에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고 이 빈칸이 무언지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어떤 걸 이해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독서법에도 이 빈칸 채우기 독서법이 이 하브르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해석에서와 해석에도 생각할 수 있듯이
여기서 이 이저의 빈칸 채우기 독서법의 가장 큰 원리는 이 독서라는 것을 되게 능동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빈칸이 있는 것을 이 본문 안에 본문을 읽은 후에 어떤 빈칸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는 독자가 단순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자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모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맡아가면서 공연극처럼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알맞은 빈칸을 채워가야 한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본문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빠진 내용으로 인해서 본문은 완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본문이 가진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독자가 본문과 관계 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점에 있다고 이 독서법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어떤 빈칸이 있을 때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독자가 생각함으로써 독자가 능동적으로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본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독자와 본문의 관계 전체가 독자뿐만 아니라 이 본문 전체 역시 이 본문에 빠져있는 빈칸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가 이 빈칸을 제대로 채우려면 당연히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옳은 빈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잘했냐 못했냐 보다도 이 빈칸을 채울 때 있어서 내가 이 빈칸을 채운 이유, 그 설득력에 이 빈칸을 채운 독자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칸을 채울 독자, 즉 학습자가 본문에 제공되어 있는 빈칸 외에 제공되어 있는 세부 정보에 주의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빈칸에 더욱더 알맞고 설득력이 높은 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도 어떤 답을 채워나갈 때 단순히 그냥 짐작으로 하거나 내 생각만으로 빈칸을 채울 수 없듯이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 본문을 모두 다 잘 정확하게 읽어놔야 그 빈칸을 알맞게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이저의 이런 독서법 개념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다중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브르타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답이 하나인 토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토론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끝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브르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결론이 다 각각 그 나름의 설득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답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하브르타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암시적일수록 우리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푸는 학습지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푸는 학습지는 그냥 책만 딱 그 글만 잘 읽어도 채울 수 있는 빈칸인 반면에 고등 단계의 학습으로 올라갈수록 본문이 그대로 빈칸을 채워주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잘 이해해야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듯이 이 본문이 암시적일수록 그 불확실성과 추측을 통해서 메워야 한 빈칸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빈칸에 대한 다중 해석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도 상당히 암시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학문 그런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설득력이 높은 이해를 하고 나면 그에 응하는 다중 해석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독자가 빈칸을 채울 때 가장 먼저 활용하게 되는 자신의 배경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높은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답이 있죠. 설득력이 취약해지는 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본문 해석을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만의 해석으로 풀어낸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본문에만 치우쳐서 나에게 닿지 않는 그런 연결관계, 본문과
나 자신과의 연결관계가 취약한 답일수록 그 해석이, 설득력이 취약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빈칸 채우기 읽기가 다른 독서법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서의 독서법을 가운데 이제 빈칸 채우기 읽기로 넣었고요. 그 옆에는 사전처럼 본문 읽기,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로샤크 테스트처럼 본문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처럼 본문 읽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수준의,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다면, 영어 번역본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수준의 거의 직독, 직해에 가까운, 정말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의역, 나만의 해석이 없이 오롯이 정말 해석만 하는, 그 본문만을 해석하는 것을 이 사전처럼 본문 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대적인 접근법과 가까운 것이겠죠. 이대로 읽고 나면 어떤 본문을 읽어도 본문을 읽는 대로 읽고 나면 본문에는 글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미 외의 의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후에 평가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에 해당하는 로샤크 테스트처럼 본문 읽기는, 이 로샤크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이 독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테스트였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 하에서 상대주의적 접근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역시 읽어나감에 있어서 모든 해석을 다 동등하게 취급해주고 어떤 곳에도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더욱 나은 결론이라든지 취약하거나 옳지 않은 해석을 골라낼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전처럼 무조건 직독직해해서 하나의 의미만 알아나가는 방법도 정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석을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고 제한이 없는, 요즘 본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로샤크 테스트처럼 본문 읽기 방법 두 개 다 우리가 진정한 하브루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서의 독서법을 이용한 빈칸 채우기 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중 해석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해석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써 그 해석들 중에 더 설득력이 높은 해석을 골라냄으로써 더 나은 개선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해석을 평가하기를 통해 보는 하브루타의 장점이라는 것은 다중 해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 사람들이 어떤 해석에 대해서 그거 되게 괜찮다, 정말 잘 해석했다 라고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그 합리성의 근거를 둔 책임과 아울러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자리 잡은 그 예술적인 경지까지 해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자신만의 해석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해석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없고 모두의 평가를 다 동등하게 인정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나만의 그런 아집이나 고집에 빠지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해석,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쓰는 글도 좋지만 남이 읽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고 남이 읽었을 때도 고개를 끄덕거려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해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하브루타를 오래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계를 해나감에 있어 가장 좋은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지지 않고 의연하게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여러한 다양한 해석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옳다고 너무
어떤 자신의 벽 안에 가두기보다는 그 해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강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해석과 사고가 결과적으로는 더욱 풍성하고 유연하고 더욱더 궁극적인 좋은 방면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브루타가 가지는 해석평가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